자, 김태준 이사와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방송 통해서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돼 있네요. 일단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드릴게요. 어느 쪽 궁금하세요? 지금 그 경기도 안양시에 예, 그 관양동 그 인덕원역 주변에 한미 아파트 22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예. 그 지금 전세를 내주고 있는데 향후 이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예, 알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곳이 이제 경기도 안양시에 있는 곳인데 한미아파트 22평 보유 중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전세 놓고 계시는데 계속해서 보유 가치가 있는지 좀 이런 고민 있으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망 좀 살펴드릴게요. 이사님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인덕원 옆에 네네. 한미 아파트를 지금 보유하고 계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전세를 주고 있다고 하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 사실은 신혼집으로 마련했다가 네. 그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사를 하게 돼서 전세를 내주고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이거 주택이가 하나밖에 없으세요? 어떤가요? 주택이 그러면 1주택이가 하나만 있으신 거예요? 아니요, 주택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신혼집으로 매수를 하셨다가 입주를 네. 못 하시니까 전세를 주고 다른 집을 지금 매수하셔 거주 중이신데 요걸 지금 네. 전세를 주고 있는데 투자 가치가 어떤지 여기 궁금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매도보다는 조금은 더 보유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큰 예. 특징이 있는 아파트는 아니에요. 뭐 일단 저층 5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연한이 뭐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지만 네. 지금 20평대라고 하면 요게 20평대가 제일 큰 평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대수도 적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재건축에 대한 얘기들이 구체화되거나 하지도 아직 못하잖아요. 예, 연한이 맞습니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네네. 이유는 이 지역 이 아파트가 뭐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좋거나 재건축에 뭐 실익이 좋은 아파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 더 보유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주변 지역의 입지적인 문제예요. 지금 보면 도보로도 인덕원에 가깝게 뭐 한 5분에서 7분 정도면 인덕원에 충분히 갈 수 있고 바로 아래쪽에 이제 스마트 스퀘어라는 업무타운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업무타운의 특징인 거, 이런 업무타운들의 스마트 스퀘어의 특징을 보면 이런 소형 아파트에 대한 수요층들이 아주 많은 공장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평수가 작고 가격적인 부담이 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소형 아파트들이 최근에 이 지역에서 임대가가 높게 상승하는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임대가 상승, 그러니까 당장 내 아파트가 개발돼서 상승하는 것보다 임대가 상승이라는 하나의 장점을 안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임대가 상승이 아마 매매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바로 이 아래쪽에 보면 지금 재개발 구역이잖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한 부분 혜택들도 있을 거고 인덕원 주변이 지역에 또 교통에 대한 호재도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월곡 판교선이랑 월판선이나 예. 신수원선 같은 경우도 그럼 쿼드러플 역세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대한 교통에 대한 호재까지 있는 지역이고 주변 지역에 또 그리고 평촌 지역을 보면 평촌 지역은 서울 사람들의 전세가를 이기지 못하고 내려오는 지역이 이런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지역이 4호선 라인으로 오는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지역이 아마 전세가율이 아마 높은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역 쪽으로는 임대에 대한 수요가 안정적이고 그리고 그게 걸맞는 소형 아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당분간은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근데 차후적으로 노후도는 계속 높아지는데 내가 이 집이 개발되지 못한다고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은 정체될 수밖에 없겠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보유는 전 반대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당분간은 좀 더 보유하셔도 되고 보유 시점까지는 구체적인 교통안들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이제 교통이 좀 활발해지거나 하는 시기가 매도 타이밍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걱정 말고 조금 더 보유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좀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변에 호재거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교통 호재 무시 못하는 거 있잖아요. 교통 호재가 좀 있었고, 그리고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는 곳이다라는 말씀 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렸는데요. 장기적인 보유는 아니었습니다. 단기적인 보유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또 한 번 더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시간 김태준 이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안고 계시는 분들 주저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저희 아래 번호 문 열어두고 있습니다. 02-2638-3916번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로도 간단하게 남겨주시면 잠시 뒤에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머니 어느 쪽 궁금하세요? 저는요, 예. 자기대 영등포구 영등포도요, 예, 국회대로 54길, 예, 53-5. 53-5, 예. 네, 투룸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요. 네. 여기가 향후 전망이 어떨지, 아, 그리고 아직 사업자를 안 냈는데, 사업자를 내야 될지, 예, 그리고 이거를 대출받아서 갭투자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대출 그것도 부담이 있긴 해서 네. 사업자를 내야 되는지. 임대 사업자를 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약간 이런 고민도 있으신 것 같네요. 제가 네. 방금 검색을 좀 해봤는데 53-5번지 하니까 영등포동 2가라고 나오는데 여기 맞을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전망 먼저 살펴드리고 그 한 가지 더 물어보면 안 될까요? 어떤 게 또 궁금하세요? 서촌동에도 다스대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그러면 일단은 네. 첫 번째 거 고민 먼저 해결해 드리고요. 저희가 네. 시간이 조금 괜찮다면은 뒤에 이제 네. 한 가지 더 질문도 좀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괜찮으실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주소가 어떻게 되신다고 하셨죠? 영등포동 국회대로 54길 54길 53-5입니다. 53-5. 건물 이름은 에코하임이에요. 네. 지금 영등포 시장역 네.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지역에 있는 거네요. 네네. 지금은 다 준공이 된 건물이에요? 네, 그렇죠. 작년 12월 달에 준공했대요. 준공이 된 건물이고, 네. 지금 이게 다세대 주택인 거네요? 네네. 지금 투리면 같은데 맞으세요? 프리미엄은 아니고요. 피주고 산 건 아니고요. 아, 투룸. 방 아니, 구조가. 투룸이요. 투룸 구조인 네네. 것 같고, 그럼 분양을 받으신 거고, 네. 지금 그러면 전세를 주고 갭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금 매수는 얼마에 하셨어요? 매수는 2억 9,200이요. 2억 9,200. 전세는요? 2억 5천이요. 2억 5천. 네. 4,200을 투자를 하신 건데, 네. 근데 지금 뭐 대출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네, 이거 대출을 저희 아들이 샀는데, 네. 이거 대출해가지고 산 것 같아요. 전세를 주고 4,200을 대출을 받은 거예요? 네. 아, 개인적으로 그 신용 남은- 대출을 네. 또 4,200은 또 받으신 거네. 네네. 그래서 아드님이 매수를 하신 건데, 네네. 이거를 뭐 장기로 보유를 해야 될지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네요. 네. 제가 볼 땐 전망은 나쁘지는 않아요. 네. 영등포는 뭐 아까 용산도 뭐 제가 세미나에 드린다고 말씀드렸지만 영등포 지역도 뭐 이 호재 백화점이라 말할 정도로 영등포 지역이 그만큼 호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선택하신 건 잘 선택하셨어요. 네. 근데 투자를 하시는데 여유 자금, 투자라는 것은 내가 이런 거예요. 지금 문제점이 뭐냐면 이 물건에 대한 분석을 드리면 보유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입지적으로도 괜찮고 주변 지역이 영등포 뉴타운 지역이잖아요. 네. 뉴타운 지역의 변화된 모습과 이 지역이 이제 공장 지역이다 보니까 저밀도 개발이 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낮은 공장지대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고밀도 개발로 개발할 수 있는 사업성이 원체 좋은 지역이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호재 그리고 물건에 대한 개발 호재 그리고 입지적인 역량들 그리고 주변부의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진 입지이기 때문에 투자 자체는 잘 하신 거예요. 근데 네. 이런 투자를 하실 때 알아야 될 것들이 우리가 보통 갭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갭 투자를 하는 이런 전세를 끼고 올라가는 갭 투자를 하는 전세가가 상승하는 이런 투자를 하시는 물건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부의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매수한 물건 자체가 개발되는 네. 개발되는 물건을 사는 이런 방법들로 매수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매수하신 게 세 가지 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매수는 잘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분양가 자체가 조금 높은 감은 좀 있어요. 네. 매수하신 금액은 조금 높은 감은 있거든요. 그리고 투자금 자체도 조금은 뭐 높은 금액이 조금 높다고는 할 수 있는데 지금 평균 시세는 되지만 조금은 높다고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투자에서는요.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내가 팔 수 있는 시기는 매도 타이밍을 이런 개발들이 있고 토지 가격 상승이라든지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개발이 돼야지만 가격이 정상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기간이 내가 정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겠죠. 네. 그러면 그런 개발들이 될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자금이 여유 자금, 내가 필요하지 않는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 여유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그 매도 타이밍을 적절히 기다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대출을 받고 자금의 압박을 받으면서 보유하면 자금의 압박을 많이 받으면 내가 매도해야 될 개발이 지금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매도 가격이 매도를 할 수 있는 가격대가 높지 않은 시점에 억지로 매도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 단점을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대출금을 활용 안 하고 여유 자금으로 조금 하셨다고 하고 아니면 대출금을 좀 상환할 수 있다고 하면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임대사업을 등록하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거 또 아드님 명이라고 하시는데 이 아드님이 주택이 이거 말고 또 있으세요? 네, 하나 있어요. 아드님이 또 2주택이시네. 네. 그러면 임대사업자 장기 임대로 등록하셔서 좀 보유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조금 전에 뭐 석천동에도 하나 여쭤보셨잖아요. 아니, 잠깐만요. 저희 아들이요, 대출을 했기 때문에 네. 다 남의 돈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임대 사업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전세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 제한을 받잖아요. 5% 상한제를 받겠죠. 예, 그러니까 상한제 받으니까 이게 사업자를 내야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그게 좀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네? 매수하신 것도 잘 매수하셨고 물건지는 잘 선택하셨는데 네. 지금 대출을 활용해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네. 이 지역이 단기적으로 오를 것 같아서 돈을 어디서 빌려서 투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차익이 나는 만큼의 수익률은 괜찮은데 수익률은 괜찮은데 내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지금이 아니라 개발이 되는 주변 환경들이 바뀌는 모습에 따라서 매도 타이밍을 잡으셔야 돼요. 네. 그러면 내가 임의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그걸 활용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금액을 활용한 금액을 내가 상환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긴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하고 보유하시고요. 그게 아니고 여유 자금이 아니라 지금 조금 활용을 조금 하다가 뭐 당장 갚아야 되거나 아니면 자금의 압박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맞아요. 아, 그래요? 투자라는 것은 내가 단기적으로 이 지역이 올라서 투자를 하는 지역은 아니에요. 이거는 중장기적인 물건입니다. 이 지역은.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럼 다른 물건 하나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뭐 석천동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석천동 280-4거든요. 네, 주소를 제가 치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네. 방송 시간 관계상 잠깐 말씀드리면 석천동 지역은 네. 당장 이 지역이 뭐 개발이 되거나 이런 지역은 아니에요. 그 지역이. 그러면 아까 제가 세 가지 있다고 했죠. 네. 그만큼 당장 개발이 아니라 전세가가 상승할 수 있는 입지적으로 상업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주변부에 석천역 주변이 이제 상업시설로 상업지로 바뀌면서 상업시설이라든지 송파대로 자체의 업무타운 대로로서 많이 바뀌게 되면 석천역 주변 지역이 좋아지긴 할 거예요. 한데 그렇게 되면서 갭 투자 그러니까 수요층들이 많아지면서 전세가 상승을 이루는 지역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플랜상으로 개발이 되는 지역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보유하시면 시세 차익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좋은 입지긴 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보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은. 단기적으로요? 네, 단기적으로. 이것도 임대사업자를 안 냈거든요. 네, 그럼 요거는 사업자를 단기적으로 내야 될까요? 보유하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 안 내시고. 아, 그래요? 네. 이렇게 임대사업자 간단히 안 정리해드리고요. 내도 괜찮다고요? 조금 이런 투자에 대해서, 이런 소액 투자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토요일날 세미나에 한번 오세요. 제가 1대1로 상세히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무래도 깊숙한 상담 또 한 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더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세미나 저희가 잠시 뒤에 또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미나 참석하셔서 더 많은 이야기 들으시고 맞춤 상담까지 이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내 지역도 궁금하시다면 아래 번호 저희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셔서 궁금증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어느 네, 지역 저기. 같이 살펴볼까요? 네, 양천구 신정로 170에 예, 현대 6차요. 현대 1차요. 6차. 6차, 예, 예. 네, 네. 어떤 궁금증 있으세요? 그러고 저기 방화동 네. 5단지하고 3단지 그거 중에 어느 쪽이 더 투자를 좀 했으면 좋겠나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자, 이곳에 대해서 지금 투자 매수 희망하시는 것 같네요. 저희가 어디를 네. 또 매수하는 게 만든 건지 살펴드리도록 네. 할게요. 이사님 네. 바꿔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신정동에 현대 6단지랑 예. 방화역 앞에 있는 이거 5단지 얘기하시는 거죠? 5단지하고 3단지. 네, 방화역 초역세권에 있는 거. 네네. 두 개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려고 한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어떤 걸 매수했으면 이게 궁금하신 거네요?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개 네.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방화역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두 개 다보다는 좀 다른 선택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왜 제가 이 둘 중에 방화역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방화역은 그래도 마곡에 대한 수요층들이 차오르면서 주변부의 매매가나 전세가가 저렴한 소형을 많이 찾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네네. 앞으로는 당분간 한 2, 3년 정도의 전세가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거고 또 역세권이라는 장점을 안고 있는 아파트예요. 네네. 그래서 현대 6단지는 역세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역세권보다는 서부 터미널 개발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예. 바뀌는 거니까 예, 지금 예. 당장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방화를 선택하는 게 맞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방화 중에서도 왜 방화를 또 반대했냐면 예. 지금 이 마곡 지역 주변 지역은요. 예. 5호선보다 9호선 라인의 부동산 가격이 훨씬 더 좋은 건 아시죠? 예. 근데 지금 방화역이 뭐 5호선 라인이잖아요. 네네. 그럼 9호선 라인 쪽으로 보면 예. 가양역 주변이나 염창역 주변 지역들 있죠. 예. 이 지역들도 지금 보신 게 몇 평형 보셨어요? 한 22평에 20평대. 20평대를 보셨으면 뭐 한 4억 후반, 중후반 정도 될 건데. 네, 한 2평은 한 4억 한 네, 정도 이 정도 25평은 가격이고 한 5억 정도 되더라고요. 전세가가 2억대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론은 한 2억대 초중반 정도 투자금으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 정도 자금이시면 네. 가양역 주변 지역이나요. 예. 염창역 주변 지역의 9호선 라인 쪽으로 그리고 아. 학군도 잘 갖춰진 지역의 네. 지역들로도 충분히 투자 가능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좀 더 아래쪽에 보면 조금 전에 영등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네. 영등포 지역이 지금 호재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네. 마곡은 개발이 끝난 거예요. 맞죠? 이제 아, 입주를만 앞두고 있는 거고 네네. 영등포 지역은 이제 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영등포에 물레동 지역 있죠? 네. 물레동 지역에 가면 비슷한 평수의 아파트 투자 금액으로 하면 2억대 초중반 정도면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요. 물레동 쪽이요? 예. 그러면 차라리 이런 지역에 투자하는 게 투자 가치는 좀 더 높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두 개보다는 좀 더 영등포 지역이나 이렇게 앞으로 개발 호재들이 더 많이 네. 남아있는 지역 쪽으로 투자적인 측면으로 바라보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근데 현대 이쪽 6차 쪽은 서부터미널 개발된다고 그래서 한번 제가 근데 서부터미널 개발이 주변부에 네. 좋은 효과는 있지만 네. 그 동네 전체가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영등포는 전체가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훨씬 더 가치가 높을 것 같아요?
영등포 지역이 훨씬 낫겠죠. 그래서 물레동 쪽으로 아파트 그 그쪽을 정도 가격이면 되고요. 그거보다 네. 조금 더 하신다고 하면 좀 더 지하철역, 물레역 가까이 아니면 영등포 구청역 가까이도 가능하니까 네네. 조금 더 알아보시고 조금 더 영등포 지역으로 한번 시세 조사를 조금 더 근데 해보세요. 영등포 구청 쪽은 5호선 라인이잖아요. 5호선하고 2호선 라인도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그 지역의 지하철보다는 주변부 네. 개발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걸로 예. 조금 더 알아보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사님 말씀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김태준 이사와 함께 전화 상담 먼저 도와드렸습니다. 전화 상담 중에 문자들도 많이 도착했거든요. 이번에 문자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내주신 문자들부터 볼게요. 끝번호 6306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일산 서구 가자동에 있는 가자마을 벽산 블루밍 5단지 33평을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고 싶습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투자 목적 입니다. 이사님 매수 괜찮을까요? 네, 가자마을 벽산 5단지 투자 목적으로 매수하시려고 하는데요. 매수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액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제 투자 목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환급성입니다. 환급성을 좀 따질 필요가 있는데요. 환급성이 좋은 지역의 특징은 이런 특징적으로 보면 임대가 매매 거래량은 없지만 임대가 상승하는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의 특징을 보이는데요. 이 지역은 전세가율 상승의 특징을 보이는 지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런 가자마을 전체가 단지 수가 한 5천 세대 정도 되는데요. 일반 서울의 대단지 아파트 단지 수에 불과할 정도로 단지 수 자체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부 이런 아파트가 군락지를 이루는 아파트가 훨씬 더 상승 여력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투자 목적으로 매수 반대 의견 드리고요. 차라리 대화역이나 이런 지역 즉 주변 지역으로 가면 일산 3호선 라인 주변 지역으로 가면 일기 신도시이기 때문에 대지 지분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 중에서도 대지 지분이 조금 넉넉한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투자 목적으로 좀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좀 더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도 보도록 할게요. 끝번호 2646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철산동 브라운스톤 25평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유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매도한다면 시점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광명에 있는 철산동 브라운스톤이거든요. 이곳의 전망 좀 살펴드릴까요? 예, 철산동 브라운스톤 아파트 계속 보유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장점과 단점을 두루 안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장점으로 따지면 주변 지밸리에 대한 수요라든지 그리고 광명 재개발이나 철산 재건축에 의한 이주 수요 이런 장점들을 수요에 대한 장점들을 충분히 안고 있는데요. 이런 개발들이 끝나게 되면 개발에 대한 물량들이 생기게 되면 우리 아파트의 또 단점으로 지적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되는 시점까지는 장기적으로 보유하셔도 된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보유하시고 지금은 아무 걱정 없이 보유하시고 개발되는 시점부터는 좀 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때가 매도 시점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직은 보유 가치가 좀 더 있었습니다.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다음 문자도 볼게요. 끝번호 5166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등촌동 현대 아이파크 1단지 31평을 거주 목적으로 매수 고민하고 있습니다. 매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문자 보내주셨네요.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현대 아이파크 1단지입니다. 괜찮을까요, 매수? 예, 등촌도 현대 아이파크 거주 목적이시라고 하면 매수해서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투자 목적이 좀 끼인다고 하면 매수 반대 의견 드리는데요. 거주 목적이시라고 하면 평수 자체는 좀 대형 평수로 접근하셔도 무방합니다. 등촌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가 약세를 이루는 지역입니다. 좀 약간은 강한 지역인데요. 주변부 지역이 아파트 군락지를 이루는 것보다는 주변부에 이제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들이 많은 지역의 아파트 단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요 지역이 20, 30평대보다는 40평대 이상의 좀 더 효과적인 지역이니까요. 단순 거주 목적이라고 하면 조금 대형 평수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괜찮을 거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이번에는 전화 상담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된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됐고요. 예. 아버님 어느 지역 같이 좀 살펴드릴까요? 예, 저는 말입니다.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예. S4블록이라고 있는데요. 예, 거기에 S4블록.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이 좀 어떻게 좀 계속 보유를 해야 되는지 네. 이거를 앞으로 그쪽에 좀 어떻게 전망이 좀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아버님 지금 네. 시흥시에 있는 S4블록이라고 하셨고요. 분양권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은 건지 한번 같이 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 시흥동이면 S4구역이면 은계지구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예. 아, 은계지구 S4구역을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예. 이게 지금 그래서 분양권에 대해 향후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볼 때는 S4구역 전망이 좀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래요. 근데 예. 지금은 당분간은 조금 더 가져가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아, 지금 2020년 12월에 입주 예정인 분양권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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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근데 조금 더 이게 지금 단점도 많은 구역이에요. 왜냐하면 단점이 많습니까? 네, 단점이 조금 더 많은 구역이에요. 아. 그 이유는 뭐냐면 네. 이 주변부는 지금 은계지구는 주변부에 은계지역이 여기인데요. 우리 아파트가 이쪽 부분에 있어요. 근데 예, 예. 주변부에 보면 지금 네. 뭐 아래쪽에 장현이라든지 서창이라든지 부천옥길이라든지 뭐 강명이라든지 목감이라든지 이런 택지개발지구들이 많아요. 주변부에. 예. 그러다 보니까 주변부에 또 택지개발지구 많고 주변부에 이렇게 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개발들, 이런 개발들이 우리나라는 보면 주변부들이 택지개발지구들이 많은 지역 주변부에 띄엄띄엄 있으면 산들이 많은 지역들을 부수고 개발, 토지 보상을 하고 개발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량이 희소성이 갖춰야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네. 서울 쪽에는 공급할 수 있는 물량, 토지가 없다 보니까 가격을 상승을 일으키는데 이 지역은 토지를 지을 수 있는 한계가 계속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대감이라는 게 공급할 수 있는 물량들이 생긴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희소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은 좀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단점은 있는데 제가 보유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아래쪽에 보면 신안산선이 생기면서 아래쪽에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가 지금 조성 지금 올해부터 토지 보상이 들어가잖아요. 네. 올해부터 토지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아래쪽에. 그래서 이 토지 보상 중에 일반 산업단지가 올해 바로 토지 보상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부에 토지 보상이 들어가면 그 토지 보상을 받은 자금은 주변부 부동산으로 돌게 돼 있어요. 주변부 부동산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변부 부동산의 시장에 부동산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기다려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시흥 이 테크노밸리가 생기면 일단 일반 산업단지가 먼저 보상되고 생길 건데 제조업 부분이에요. 제조업 부분. 이런 부분들에 23,000명 정도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데요. 이게 대한 수요층들이 좀 더 저렴하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지역 쪽으로 옮겨 탄다고 하면 광명 역세권이나 목감 지역보다는 은계지구가 가격적으로는 좀 메리트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임대가 상승도 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 시흥 테크노밸리, 시흥 광명 테크노밸리에 대한 장점도 조금은 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큰 상승보다는 임대가 상승에 대한 여유는 있으니까 입주하고 한 2, 3년 정도는 좀 더 보유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네, 그 정도의 매도 타이밍을 잡고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참고하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입주 후 2, 3년까지는 소폭적인 가격 상승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말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부동산 고민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궁금점 있으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느 지역 궁금하세요? 네, 저는 작년 9월 김포 4호동 기른 4차 아파트를 이제 거주의 목적으로 매입하였고요. 네. 남편이 이제 최근 이제 이직을 해서 방배동 투룸 빌라와 하안주공 6단지 아파트 중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네. 어느 물건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지 이제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거주 목적으로 그럼 보고 계시나 보네요. 지금은 이제 투자 겸 이제 투자 겸 거주 목적. 네, 알겠습니다. 하안주공 6단지하고 방배동 투룸 중에서 어디 매수해야 되는지 같이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사님. 네, 지금 하안주공 6단지랑 반배동 지역의 투룸 뭐 네, 다세대 주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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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그럼 네. 두 개 중에 지금 거주를 하실 목적으로 투자 겸 거주예요? 네.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둘 다 하안주공은 몇 평형을 보고 계신 건데요? 20평이요. 20평요? 뭐 네, 20평 하안주공 20평이면 이것도 투룸 구조네요. 네, 네, 네. 일단 주거의 목적이 있으시다. 단순 투자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입지적으로 봤을 네. 때는 방배동 지역이 훨씬 더 좋은 입지잖아요. 네, 네. 그리고 방배동 지역으로 주변부들을 보면 장제터널 개통과 주변부의 이제 업무타운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강남권의 개발, 강남권의 업무타운의 혜택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보면 방배동 지역이 입지적으로는 훨씬 더 좋아요. 네, 네. 입지적으로는. 그래서 네. 입지로 고민되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방배동이 훨씬 좋습니다. 네. 방배동이 훨씬 좋은데 두 번째로 보면 부동산이라는 건 환급성이잖아요. 네. 환급성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예요. 네. 그렇죠? 그럼 아파트의 네. 환급성이 훨씬 더 높겠죠. 네, 네. 네, 그래서 환급성으로 봤을 때는 하안주공이에요. 네, 네. 하안주공인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방배동 네. 지역은 최근에 네. 가격이 이런 개발 장제터널이 개통과 이런 것 때문에 이미 선반영이 된 부분이 아주 많아요. 네. 방배동 지역. 그래서 가격이 많이 다세대 주택들도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하안주공 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지하철 우체국 사거리 앞으로 지하철역이 생기면서 교통이 좋아지는 부분과 주변부 네. 철산이나 광명의 재건축에 대한 이주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네. 시간이 지나면 하안주공도 철산주공이 재건축이 끝나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이 아파트에 대한 개발 호재는 아직 선반영되기보다는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개발에 대한 가격 상승을 보면 하안동이 좀 더 높겠죠. 앞으로 근데 개발이 재건축이 아직 연한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뭐 연한이 남았지만 철산주공이 끝나야지만 되긴 돼요. 근데 네네.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개발에 대한 네. 가치가 더 남아 있는 거예요. 빌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화들이 오래되면서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네네. 하안주공의 재건축이 더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남아 있겠죠. 그래서 네. 입지적인 부분, 환급성 부분, 개발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네네. 하안주공이 2번 환급성이나 개발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좋잖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볼 때는 하안주공을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네. 사는 그 김포 아파트가 네. 지금 이제 지하철이 개통되잖아요. 네. 지금이라도 매도하는 건지 아니면 개통 지하철 이후로 개통 매도... 이후에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네. 지하철이라는 것은 지금 네네. 이미 개통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상승은 있어요. 근데 네네. 생기고 나서 사용을 해보고 나서 가격 상승분도 네네.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개통 이후에 조금 지난 다음에 매도하시는 네네. 개통 이후에 매도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매수는 하안주공 쪽으로 의견 좀 모아드렸어요. 좋은 매수 타이밍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이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예, 어느 쪽 궁금하세요? 네. 판교역에 힐스테이트 오피스텔이라고 예. 34평이 아직 남아있다고 분양이 안 된 게 아직 있어요. 미분양된 게. 그렇다고 네. 예. 계속 전화가 와요. 사놨어. 지금 사놓으라고. 투자하시라고요, 주변에서. 예. 부동산에서 그거 하나 사라고 자꾸 전화가 와서 네. 분양팀인가 봐. 분양팀에서 자꾸 전화가 와요. 예. 매수해도 괜찮은지 좀 궁금하신 건가 봐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 좀 살펴드리면 괜찮을까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이사님 그럼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그 판교역 힐스테이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7-19역 자체가 지금 이제 분양이 덜 된 분양분 남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지금 자꾸 부동산에서 매수하라고 연락이 오는가 봐요. 네. 그러면 어머니 이거 거주 목적이세요? 아니요, 투자죠. 단순 투자 목적이세요? 네. 근데 이거 분양가가 좀 고분양가잖아요. 예, 그래서 고분양가라 그래서 저 방송국에 메시지 보내놓고서 그 동네 가서 좀 알아봤어요. 네. 그랬더니 모두 반대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이 지역에 이제 분양가 자체가 좀 높아요. 네.
우리가 오피스텔이잖아요. 근데 주거용으로는 쓰기에는 적합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뭐 네. 아파트랑 비교하고 주상복합 비교해도 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네. 주변부에 알파돔 시티라든지 보뜰마을 7단지가 주변부에 이제 대장주 아파트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대장주 아파트의 30평대 기준으로 가격대를 봤을 때도 네. 고분양가예요. 분양가가 좀 가격대가 높아요, 지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더 단순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시면 자금도 많이 드시고 네. 이게 이제 중도금 대출은 가능을 하기 때문에 네. 뭐 자금이 초기 자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게는 들어갈 수 있는데요. 네. 경쟁률은 원체 높았고 뭐 7-1구역만 지금 조금 남아 있지만 나머지 건 다 분양이 끝났고 네. 이 알파돔 시티 전체가 개발되는 데는 사업 자금만 해도 5조 원이 넘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앞으로도 업무타운 개발도 있고 그리고 네. 제이테크노밸리에 대한 뭐 제이테크노밸리가 올해 연말에 완공이잖아요. 완공되면서 하는 거와 3테크노밸리도 작년에 작년에 이제 지구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테크노밸리가 점점 넓어지는 범위를 봤을 때는 네. 환경가 좋은 입지고 지하철역과도 연결돼 있어요. 이 아파트가 오피스텔이. 네, 네. 그만큼 좋은 입지긴 한데 가격 네. 자체가 높아요. 투자 목적으로는 들어가기에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라리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네. 정자동이나 이런 지역에 분당 지역에 네. 리모델링 아파트를 들어가는 게 투자 목적은 훨씬 더 나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정자동이나 분당의 뭐 이런 리모델링 아파트 하는데요. 쪽으로 성남 네? 지역 리모델링이 좀 활성화되고 지금 앞으로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거든요. 차라리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그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아니면 네. 좀 더 서울 쪽에 송파 지역으로 접근하셔도 이 정도 네. 가격이면 송파 지역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히 무방하거든요. 그래서 네.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하면 좀 분양가 자체가 좀 높아요. 그래서 임대가 네. 상승이나 추가적인 상승은 좀 충분하긴 한데 입주 이후에도요. 네. 편리성이나 주변부 봤을 때는 가격은 상승은 여력한데 네. 너무 많은 금액을 넣으셔서 상승하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는 좀 작은 네. 금액으로 많은 걸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수익률은 높겠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건 투자 목적으로는 매수 반대 의견 드리고요. 네. 좀 더 서울 접근성이 서울 지역 쪽이나 아니면 네. 좀 더 아래쪽에 정자동에 올해 놓던 아파트가 앞으로 바뀌는 모습으로 되는 아파트들 있죠. 그런 아파트로 투자 목적으로 좀 하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지역도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화 상담 또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들어온 문자들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9130님의 문자부터 또 보도록 할게요. 김포 구례동 한강 신도시 한강 힐스테이트 33평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하고 향후 전망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언제 매도하는 게 괜찮을까요, 이사님? 네, 매도 시점은 김포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경전철이 개통 이후를 매도 시점으로 좀 잡으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이제 김포 지역은 개발에 대한 이런 도시철도에 대한 호재가 많이 선반영은 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개통 이후에 이용을 하다 보면 가격 상승분은 충분히 편리성에 따라서 좀 생기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유하신 부동산 같은 경우는 김포 도시철도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가장 먼 지역에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앞쪽 지역부터 가격 상승들이 일어나다 보면 뒤쪽 부분이 조금 가격 반영이 좀 늦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통 이후에 조금 더 이용 상태를 개통 이후에 이용 이후에 가격 상승분을 조금 보고 매도 시점을 잡으시라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매도 타이밍 또 잡아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문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번호 2489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사당동에 있는 동작 삼성 레미안 46평에 지금 거주하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과 매도 시점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사당동에 있는 동작 삼성 레미안이거든요. 언제 매도하면 좋을까요? 네, 계속 보유하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46평형 대형 평수를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가 조금 강세를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 강남권의 대형 평수들의 가격대를 부담적인 사람들 때문에 좀 대형 평수, 저렴한 대형 평수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좀 거주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변 지역의 이수역부터 사당역까지의 업무타운 개발로 인해서 주변 지역이 테헤란로처럼 바뀌는 업무타운의 개발 그리고
그리고 이런 저밀도 개발들이 많은 지역들이 고밀도 개발로 바뀔 수 있는 여지들이 충분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부 개발이라든지 그리고 주변 일반 단독이라든지 이런 다가구 주택들이 일반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주거 환경까지 개선되는 지역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주변 환경에 대한 좋은 점 그리고 대형 평수에 대한 강세도 조금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조금 더 보유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